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 아파트가 빌라를 이길 수가 없어요. 거의 욕만 아니지 그냥 막았었어, 경매하는 거를. 결국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면 돼, 결과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응이 좋아가지고 또 한번 칠판에서 또 강의 형식으로 준비를 네.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빌라를 경매로 사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의 편견을 좀 깨드리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칠판에 뭐라고 적었냐면 투자금 3천만 원 그리고 투자금 1억이 있습니다. 투자라는 걸 할 때는 우리가 수익률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빌라를 항상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빌라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아파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그럼에도 제가 항상 지금까지도 계속 오피스텔,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만 얘기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투자금이 있는데 3천만 원 있는 사람이 있고 1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3천만 원으로 3개월 또는 4개월 안에 3천만 원을 벌었어. 이거랑 1억을 투자해서 3천만 원을 번 거랑 뭐가 더 좋은 거예요? 같은 기간이라고 놓고 봤을 때 3천만 원을 투자해서 3천만 원 번 거랑 1억을 투자해가지고 3천만 원 번 거랑 뭐가 더 좋아요, 피디님은? 3천만 원으로 3천만 원 번 거예요. 그쵸.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분자가 번 돈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수익률을 높여야 되는 입장에서는 투자금은 적을수록 좋은 거고 번 돈은 많아질수록 좋아지는 게 되겠죠. 똑같은 금액을 번다고 했을 때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 좋다는 게 수익률을 올리는 차원에서 좋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3천만 원 1억을 썼지만 제 눈에는 요거는 빌라, 요거는 아파트로 보입니다. 3천만 원 있으신 분들은 빌라를 보고 1억이 있으신 분, 억 단위가 좀 넘어가시는 투자금이 가용 가능하신 분은 아파트를 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단기 매도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버는 돈이 거의 비슷해요. 1억의 투자금이 들어가는 건 보통 4, 5억입니다. 4, 5억짜리 물건이고 3천만 원짜리는 보통 2억 정도의 빌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4, 5억짜리 아파트 투자해서 남는 돈과 2억 감정가에 유찰이 돼서 낙찰을 1억 4천에 받아 대출 80%는 얼추 3천만 원으로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거를 했을 때 버는 돈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 아파트가 빌라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선생님 무슨 얘기예요? 지금 4, 5억짜리로 어떻게 3천만 원밖에 못 법니까? 라고 하는데 물론 낙찰된 가격과 매도한 금액을 봤을 때는 차익이 커 보여요. 3천만 원이 아니라 6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돼 보입니다. 근데 4, 5억짜리는 뭐가 또 크죠? 동시에 이자가 크고요, 취득세도 크고요, 각종 수수료가 다 이 절대 금액 비율로 나가기 때문에 이 비용들이 엄청나게 커요. 인테리어비도 말해 뭐예요? 보통 평수가 빌라보다 크니까 인테리어비도 많이 나오죠. 실제 남는 돈이 얼마 안 되더라 라는 거를 제가 수익률 분석을 하고 나서 발견한 겁니다. 아파트 준시축이면 수도권에 4억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구축을 얘기한 겁니다. 사실 아파트는. 빌라는 2억짜리 수준에서 수원이나 뭐 안산 쪽만 가도 신축급에 속하는 물건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인테리어비도 안 드는 거예요. 얘는 비용을 극단적으로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비슷한 돈을 벌더라, 수익률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빌라를 하는 게 맞더라. 나 잘하고 있어요? 네. 뭘 말하고 싶은지 이해가 됩니까? 네네. 내 눈엔 3천만 원이에요 빌라고 1억이면 아파트예요. 다세대 주택을 투자한다. 내가 추석 연휴에 가족들한테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한테서 이제 빌라 투자할 거예요 라고 하면은 리액션이 어떠죠? 굉장히 많은 걱정과 우려와 그런 걸 하죠. 여기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저는 빌라를 그냥 사면 욕을 먹죠. 근데 경매로 사면 모르는 사람은 욕할 수도 있죠. 근데 결국은 경매로 제대로 받으면 돈을 벌게 되니까 나중에는 나도 그거 좀 해보자, 나도 좀 배워보자 라는 식으로 우리 학원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제 주변에도 빌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선입견을 갖고 있던 우리 아버지 법원에서 만났어. 오피스텔 입찰한다고 오셨어. 우리 교육생들 10분이랑 같이 해가지고 제가 교육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악수를 청해. 봤더니 나랑 좀 닮으신 어르신이야. 우리 아버지. 야, 근데 이거 좀 의미 있다. 아버지한테 경매하신다는 거를 잘 말 안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아, 잔소리 그랬네. 듣기 싫어서. 근데 그 아버지가 전도 당하셔가지고. 맞아. 4년 전에 내가 경매 처음 할 때는 거의 욕만 아니지 그냥 막았었어, 경매하는 거를. 그래서 그거를 내가 잘 파서 이제 수익을 내니까 결국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면 돼, 결과를. 그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저는 여전히 빌라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아버님도 이제 납득을 하셨는데 빌라가 돈이 진짜 됩니다. 그냥 투자하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경매로 사는 거거든요. 경매는 경쟁이 낮은 물건에 들어가야지 돈을 버는 구조예요. 과연 아파트, 수도권의 아파트, 역세권 아파트에 들어가서 경쟁이 낮을 수 있냐는 거죠. 안 좋은 얘기들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 우리가 입찰하려는 이 빌라들의 경쟁률을 좀 낮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항상 경매하시는 분들은 좀 안 좋은 기사들 나오는 거에서 기회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 경매로 사는 거는 돈을 결국 번다라는 겁니다. 내가 투자로 돈을 버는 거는 아예 다른 얘기예요. 저도 아파트에서 살아요. 사는 건 아파트에서 산다고요. 근데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거는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실거주에서
만족하는 것과 내가 돈을 버는 거는 다른 거예요. 특히 경매는 반대로 가야 됩니다. 시장과 반대로 가야 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우리 리치스쿨 학원에서 80% 90% 이상의 낙찰 사례가 빌라,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적은 돈 들이고 아파트에 준하는 가격에 금액의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간단히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하루 간격으로 거의 매일같이 낙찰 사례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9월 9일, 9월 8일, 7일, 6일, 5일, 5일, 4일, 4일 10일밖에 안 됐는데 거의 10건이 넘거든요. 그 정도로 낙찰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면은 물론 아파트들도 있지만 다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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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세대, 오피스텔, 다세대, 다세대, 아파트에 비해서 다세대 오피스텔이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교육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명확하게 교육생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교육생들이 거기에 확신을 갖고 결과들을 이렇게 만들어 오시죠. 단기 매도 차원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빌라, 오피스텔 가격이 오를 게 보이기 때문에 보유를 해도 정말 괜찮다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의도적으로 매도가 안 돼서가 아니라 전세 월세로 의도적으로 보유를 하기 위해서 두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십니다. 제목을 빌라를 경매로 사야 하는 이유라고 적어봤습니다. 장점들을 좀 나열을 해볼 건데 첫 번째 장점은 소액으로 아파트 큰 물건에 준하는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죠. 요거에 대한 설명은 앞전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쟁이 적고 들어가는 이제 비용들 빌라는 낮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대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억에서 2억짜리 대출해줄 때랑 5에서 6억짜리 대출해줄 때 똑같은 잣대로 볼까요? 절대 아니겠죠. 1억에서 2억짜리 대출해줄 때는 담당자 재량이라든지 예외적으로 대출을 더 해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대출 이자를 조금이라도 받기 위해서 대출을 더 해줍니다. 은행에선 예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대출이 80% 나오는 건데 저 실제로 대출 99% 받아봤거든요. 요 금액대에 있는 물건이었고 낙찰을 워낙 싸게 받았어요. 싸게 받는 것 자체가 아파트는 사실 힘들기도 하고 소액이기 때문에 대출이 정말 잘 나온다. 반면에 아파트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담당자의 재량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적어집니다. 대출이 잘 나와야 또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겠죠. 우리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세 번째, 다주택자도 투자 가능. 주택이 2개, 3개 있으신 분들이 지금 투자를 추가적으로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취득세죠. 취득세가 무조건 뭐 다주택자라고 12% 나오는 게 아니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4.6%가 나올 수 있고 아니면 공시지가 1억 이하 취득세 중과에서 예외 규정을 적용을 했죠. 공시가 1억 이하인 걸 수도권 기준으로 볼게요. 아파트에 1억 이하짜리가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지방으로 가면 1억 이하도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서 지방에서는 아파트들도 많이 입찰을 하셔라. 1억 이하인 것들. 근데 그런 것들 다주택자들이 또 몰리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근데 빌라는 공시가 1억 이하짜리가 애초에 많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몰리진 않아요. 다주택자들도 빌라 투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1억 이하짜리는. 또는 오피스텔은 4.6% 단일 세율이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하죠. 네 번째가 경쟁이 덜하다라는 겁니다. 아파트 입찰과 빌라 입찰 경쟁이 적게는 2배, 3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낙찰됐던 사례들 몇 명 입찰했는지 인원수를 보면 바로 올 겁니다. 경쟁이 낮아지니까 차익 실현이 가능한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아파트같이 경쟁이 높은 거는 차익 실현이 어때요? 불가능한 거죠. 앞서서는 아파트랑 빌라랑 대부분 비교를 했다면 이번에 왜 굳이 경매로 빌라를 사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대출입니다. 경매로 나왔을 때랑 그냥 일반 시장으로 나왔을 때 나올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다릅니다. 적게는 10%, 많게는 20%까지 차이가 나요. 대출 금액이. 경매로 나오면 채권 회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좀 후하게 해줍니다. 반면에 일반 시장에 나온 빌라는 감정평가 자체를 좀 낮게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출을 똑같이 70%로 쳤을 때 경매로 나온 70%가 훨씬 더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투자금이 낮아지고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시세 차익을 받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경매로 싸게 샀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먹고 시작을 하죠. 안전마진을 받고 시작하기 때문에 다양한 행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일반 매수로 빌라를 사서 월세를 받는다 해도 돈이 묶이고 월세 수익률 자체는 좀 낮을 거예요. 제값 주고 샀으니까. 근데 경매는 어떻죠? 대출을 90% 받았어. 그러고 나서 월세 보증금 1,000, 2,000 받아. 그러면 돈이 안 묶이는 경우도 생겨요. 대출 받고 보증금 받았는데 돈이 안 묶인다? 이거는 경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른 일반 매수로 산 집을 그렇게 하면은 사기꾼으로 간주를 받습니다. 대출 플러스 보증금 합친 게 집값에 준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경매는 내가 싸게 샀기 때문에 그 구조가 가능한 거거든요. 2억짜리를 내가 1억 7천, 6천에 샀기 때문에 돈이 안 묶여도 사실 그 전체 집값의 채권의 비율이 80%, 90%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큰 비율이긴 하지만 월세 세팅을 해도 돈이 남고 전세로
바꿨을 때는 돈이 더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전세 금액보다 싸게 낙찰을 받았으면 전세 나왔을 때 돈이 더 생기기도 해요. 더 나아가서는 단기 매도. 이 단기 매도는 경매에서만 가능하죠. 지금 시점에서 시세보다 싸게 샀어야 팔았을 때 남는 게 있는 거잖아. 일반 시장에서 내가 제값 주고 사는데 단기 매도를 해도 남는 게 없을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조작된 시세에서 자유롭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라 가격들이 되게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막 허위 매물들도 많고 더럽혀져 있는 가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매는 어떻죠? 경매는 가격을 집주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입찰자인 우리가 써서 내는 거죠. 조사만 제대로 하면 원하는 금액을 써서 받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작한 가격에서 우리는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이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공실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뭐냐면 단기 매도를 하기 위해선 집이 공실 상태여야 됩니다. 왜냐면 최근에 빌라를 사시는 분들은 다 실거주자분들이거든요. 실거주자분들이 이사 들어오려면 그 집이 공실 상태여야지 집이 제일 잘 팔립니다. 이사 날짜를 자유롭게 잡을 수 있고 집을 봤을 때 또는 사진 찍었을 때 공실 상태일 때가 가장 집이 넓어 보이고 가장 깨끗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집에 세간살이가 막 들어와 있으면 집도 좁아 보이고 뭐 안 좋아 보여요. 공실 상태여야지 단기 매도가 좀 수월하게 되는데 경매는 법원에서 등기부에 더럽혀져 있는 각종 권리들을 다 지워주면서 동시에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를 대상으로는 인도명령 결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나갈 수 있게 통보를 해줍니다. 단기 매도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생들이 많이 빌라를 낙찰받고 단기 매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경매로 빌라를 투자하는 게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효율을 극대화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 빌라 투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도 진짜 크다고 봐요. 수업을 100군데서 들어도 돈을 한 번 벌어보는 경험만 못합니다. 내가 아파트 입찰하는 사람은 저번에 우리 법원에서 PD님이랑 봤나? 19번 아파트 입찰했고 계속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10명 중에 2등 하셔가지고 그게 너무 하셔가지고 계속 그 아파트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빌라 하시는 분들은 한 5번 평균적으로 낙찰이 되거든요. 남들 아파트 1년 동안 입찰할 때 이분은 벌써 3개월 또는 2개월 안에 낙찰 받고 단기 매도를 해서 아파트 보시는 분이랑 거의 비슷한 돈을 벌어요. 수익률의 단점은 뭐냐면 시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투자금 플러스 시간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단순 수익률 계산은 그게 안 들어가서 사실 아파트는 투자금 자체도 많이 들어가지만 시간도 사실 많이 들어요. 팔리는 기간까지는 빌라보다 적게 들 수 있는데 꼭 그것도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처제 좀 5개월 걸려서 매도했는데 우리 교육생들 1, 2개월 만에 파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빌라를. 아파트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1억이 있어도 저라면 이거를 3개로 쪼갤 것 같아요. 3,300을 3개로 쪼개서 3개의 빌라를 해볼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